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대선이 이제 끝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지금 보수당과, 지금 민주당, 진보당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보수당이 보수 색채가 없고, 민주당이 민주 색채가 없죠. 민주하고 사실 상관도 없어요. 서로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우리나라 당이 집단 패싸움이죠. 민주당은 이제 주사파 주도하고, 국힘당은 뭐냐? 법조 무슨 친목 모임이죠. 법조 친목 모임. 법조 다 법조로 무슨 서울대 법대 동창회 모임이야. 무슨 보수당이 아니야. 국힘당은 한마디로 썩었죠. 썩어 빠졌어요. 무능하죠. 우리나라의 절반 가까이 되는 보수를 지지하는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진 국민들의 뜻과 열망을 배신하고 전혀 담아낼 수 없는 썩어 빠지고 무능해 빠진 당이 바로 국힘당이죠. 제가 오늘 국힘당의 이 문제점과 왜 국힘당은 패배할 수밖에 없는가, 과거에도 망했고 현재에도 망하고 있고 미래에도 망해버릴 당, 이게 바로 이제 국힘당의 현 주소인데, 이 국힘당이 왜 이렇게 되는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 국힘당이야말로 정말 한번 대대적으로 튜닝해야 됩니다. 튜닝. 완전히 갈아엎어야 돼요. 고장난 거를 고쳐야 되겠죠. 이 국힘당이요, 근본적인 문제점은요, 제가 국힘당 근본적인 문제점을 보면은요, 이게 당원 중심 정당이 아니에요.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재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날 수 있고요. 그래야만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요, 완전히 낡고 낙후되고 정말 형편없는 당입니다. 당 자체가요, 당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당이에요. 그냥 권력욕에 사로잡힌 법조 인사들이 꾸역꾸역 기어 들어와 가지고 한 놈 기어 들어오면은요, 거기에 딱 자리를 잡은 다음에 또 지 연줄 있는, 지 연분 있는 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마디로 최상류 지배층을 물려주게 하는 거죠. 밑에 있는 당원들은 거수기예요. 그냥 당비나 내고 아무런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상. 무슨 소환권이니 뭐니, 야, 진짜 그거가 작동이 불가능하게 돼 있어요. 무슨 투표 권리도 사실 일반 당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무슨 대의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절차 자체가 일반 평당원이 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게 불합리하고 잘못되어 있죠. 일방적으로 말하자면은 또 젊은 청년층 과도한 우대, 할당제, 여성 할당, 장애인 할당,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죠. 왜 그 퍼센트가 적정한가에 대해서 불합리하죠. 청년이, 능력이 있는 청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강제로 할당을 퍼센트로 한다는 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무능한 애를 갖다가 앉힌다는 건데, 능력에 따라서 평당원이 정말 자기가 말을 할 수 있고 자기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고 당원 중심의 정당, 평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제가요, 이게 국힘당의 당원 당규 며칠에 걸쳐서 한번 싹 읽어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당원 당규도 전부 비교해봤어요. 누구든지요,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번 그거 비교해보세요. 국힘당 당원 당규는 정말 내가 봤을 때는, 야, 품질 불량입니다. 품질 불량. 법조계 출신이라고 서울대 법대 무슨 여기가 동창회 하는 겁니까? 다들 서울대 법대
바글바글하고 순전히 변호사, 법조인, 판사 출신, 검사. 뭐 국힘당은 솔직히 법조 출신이 아니면은 없어요. 완전히 무슨 공천하는 거 보십시오. 다 무슨 법조 카르텔이야. 그래 놓고 무슨 국민의 정당이야. 국민의 그 퍼센트에 맞게 상공인, 소상공인도 좀 참여를 하고, 각계각층의 교사 출신도 좀 가고, 모든 의사 출신 뭐 해가지고 골고루, 뭐 약사도 가고 간호사 출신도 있고, 이 국민 퍼센트에 맞게 뭔가 그 구성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지배체제도 완전히 법조 출신만. 그래가지고 무슨 선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에이, 저 새끼들 다 법조 출신들. 썩어 빠진 검사 출신들. 잔악한 검사. 오갈 데 없는 검사 애들 지들끼리 다 끌어다가 전부 지배층에 앉혀가지고, 완전히 당을 박살을 내놨어. 재기불능으로. 당원 당규 하나가 민주당하고 국민의힘당하고는 읽어보세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당원에 대한 아무런 규정도 없어요. 실질적인. 야, 그래서 핵심은 뭐냐. 이게요,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힘당은. 이게 국힘당은 옛날부터 오래됐죠. 무슨 그 법조 인사들 그 영입하는 게 무슨 일종의 무슨 불문율, 관습, 아니면 전통. 무슨 옛날에 뭐 이인재 씨부터인가 그거 뭐 법조 출신 딱 해가지고 영입해가지고 패배했죠. 그 이후에 이제 이해창 씨, 예, 전설적인 뭐 법조인 아닙니까? 안 되죠. 이해창 씨가 3번인가 나왔을 거요? 대선을? 그거 안 되죠, 결국은. 왜냐, 국민들은 법조인에 대해서 숭배하지 않아요. 누가 숭배합니까? 국힘 지도부가 숭배합니다, 법조인을. 국힘 지도부가. 왜? 지놈들이 법조인이니까. 그건 국민을 배신한 거죠. 국민 다수의 열망을. 국민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얼마나 고생하는 많은 직장인, 공무원, 다 제껴놓고, 완전히. 지들끼리 해먹는 거예요, 지들끼리. 뭐, 그 다음에 홍준표. 대선 됩니까? 홍준표가 뭐 요즘에 막 까대던데, 뭐 지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솔직히. 제가 그 당원 당규를 다 보니까요, 참나. 그따위로 해놓고 뭐 할 말이 있는지 나는 참 후한무치에 정말, 그 다음에 무슨 윤석열이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사람입니다. 제가 탄핵에 반대한 거는요, 윤석열을 그 전에는 제가 계속 비난을 했었어요. 제가 쓰는 모든 글에. 왜냐? 무능하다. 보는 안목이 없다. 정치를 읽는 능력이 모자란다. 본인의 뜻은 뭐 어떨지 몰라도 일단 그 검사만 오랫동안 해가지고 턱 끝으로 이렇게 하면은 저절로 돌아가는 그런 줄 아는데 세상이 그럽니까? 지금이 어느 시대입니까? 무능하다 이거예요. 비난을 했었는데 왜 제가 윤석열 탄핵에 반대했겠습니까? 이거는 무능한 거하고, 그러면 협조해서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국가가 잘 되는 방향으로 국가가 나가야 되는데, 민주당의 작태는요, 정말 제가 정말 놀래버렸습니다. 완전히 때려 부신 거죠. 정부를 강제로, 강압적으로. 의회 다수파의 그 반란이죠. 반란.
법이고 뭐 헌법 3권 분립이고 다 무시하고 어쨌든요 그뿐만이 아니죠. 그 윤석열이도 뭐 그 윤석열 탄핵에 반대한 건 금방 얘기한 것처럼 제가 반대한 거는 그런 절차, 민주적 절차를 민주당이 무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정부를 때려 부시고 전복시키고 박근혜 때도 석연찮은 이유를 들어가지고 정부를 때려 부셔서 전복시켜가지고 문재인 집권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 멀쩡한 정부를 어쨌든 무능하더라도 협조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간 채우고 지들이 평가 받아가지고 집권을 하면 될 거를 그걸 며칠을 못 참아가지고 다 때려 부시고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간 겁니까 지금? 다 국민한테 갔습니다. 민주당은 할 말이 없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라 망하게 하고 기울게 하는 원흉이죠. 정부를 함부로 때려 부시는 건. 지들 정부 지금 때려 부시면은 지들 좋다고 합니까? 어쨌든요, 이 윤석열이 이렇게 무능한 데다가 사람 보는 안목도 많이 모자라죠. 거기에 뭐 그 정부 장관들 중에 쓸만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기용한 장군들도 자기 명령을 안 들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장 무능한 건 뭐예요? 한동훈이 같은 사람을 또 키웠지 않습니까? 검사 출신이 대통령 하면서 검사 출신을 또 부하를 갖다가 꼬이 끌어들여가지고 제가 한동훈하고 저하고 원수진 거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동훈을 그 총선 때부터 유심히 봤거든요. 정말 공천을 진짜 무슨 등신입니까? 등신 공천이에요, 등신 공천. 무슨 서울법대 무슨 동창회 하는 것도 아니고 법조인 치목 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전부 쓰잘데없는 그런 공천 고자, 공천 등신. 그래서 총선을 완전히 말아먹은 거 아닙니까? 총선 말아먹으니까 나라 망한 거 아닙니까? 총선 말아먹으니까 결국 민주당이 다수파 됐어.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윤석열 탄핵하는데 지가 앞장섰어. 한동훈 파가요. 자기가 그거 심어가지고 총선 참패하는 고자 공천해가지고 지 만든 파벌 몇 명 데리고 저 탄핵에 찬성해가지고 결국은 윤석열이 나간 거 아닙니까? 만약에 저 한동훈 그 떨거지들이 찬성 안 했으면은 윤석열 아직도 있어요. 이렇게 만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제1 공신이다. 이거는 누가 말한 겁니까? 박지원이 말했어요. 공개 나와가지고. 네. 거기 동영상 다 있죠. 돌아다니는 거. 박지원이 인정한 겁니다. 제1 탄핵 공신은 한동훈이다. 그러면서도 무슨 당권 장악하려고. 참 어이가 없습니다. 본인의 주제를 알아야죠. 무능해요, 일단. 무능한 사람이 다시 당의 당권을 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이. 법조인이면 뭐합니까? 당원 당규 하나도 개판으로다가 완전히 품질불량, 수준 미달의 당원 당규를 갖고 있는 게 국민의힘 당입니다. 당원에 대한 그 규정도요, 제가 그 당원 당규 보면은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읽어보고. 저도 이번에 읽어봤어요. 왜? 저도 당원인데요. 저도 바쁘고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하도 이놈의 당이 정말 무능하고 힘을 못 써. 일단 왜 이렇게 시스템이 망가졌나. 당원 당규부터 제가 민주당 거하고 비교를 해봤거든요. 민주당은요, 당원 규정이 대단합니다. 당원 중심의 당을 만들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가 보여요. 그런데 국민의힘 당은 다 법조인들 모아가지고, 법조인이 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가지고 그따위 그 당원 당규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은요, 재기하려면 당원 당규부터 확 뜯어 고치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이제
그 당원 규정이요. 이 국힘당은 당원 규정이 뭐 별게 없어요. 그냥 당원은 당비 납부하는 거, 그런 뭐 시시 껄렁한 거 하나 규정돼 있지 별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당원 규정을 보면은요, 무슨 지역당원, 정책당원, 권리당원, 청소년당원, 대학생당원, 백년당원, 아주 구체적이고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규정을 해놨고, 당원의 권리와 의무 조항에도요,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권리, 권리를 구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뭐 사조 규정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예를 들어서 권리 구제, 당원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제3자로부터 위협 또는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은 때에는 문서로 중앙당 또는 시도당 소관 부서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뭐 다른 당원 또는 당의 기구로부터도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받을 때는 뭘 요청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권리 구제에 대한 그런 규정이 국힘당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무슨 선거권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권리 행사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요. 훨씬 더 간편하고 더 권리는 보장하고 의무는 줄이는, 굉장히 당원을 배려했다는 거를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당원증을 교부한다는 이런 조항 같은 경우에도 무슨 당원증 교부 무슨 그런 구체적인 어떤 당원 단계도 없더라고, 국힘당은. 그 다음에 뭐에서 차이 나느냐, 민주당의 당원 관리. 예, 뭐 제5장에 당원 관리 그 조항이 있는데, 장을 뒀는데, 제23조 당원 조직 강화. 이게 당원을 어떻게, 당원 조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 다음에 24조에는 중앙당의 당원 관리 규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25조의 시도당의 당원 관리, 그 다음에 6장의 당원 자치회, 이런 게 국힘당에 없어. 찾아봐. 야,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당원 자치회 같은 경우도요, 민주당은 2명 이상이면 자치회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 그러면은 이게 당원 이 규정만 전체적으로 봐도 살아 움직이고 정말 똘똘 뭉쳐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국힘당 당원 단계는 이미 죽었어. 내가 읽어보면 아무 의미도 없어. 거기에 당원도 없고 당원의 권리도 없고 다 규정이 형식적이고 오래된 낙후한 규정이다 이거야. 그 다음에 무슨 저기 당원 소환권 같은 게 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 놈 그 소환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국힘당하고 민주당의 그 규정을 보면은요, 차이가 많이 나요. 기본적으로요, 이 소환도 쉽게 청구할 수가 있게 돼 있더라고. 소환을 청구하고 발의하는 규정이 따로 돼 있어가지고, 청구는 말하자면 그 국힘에 비해서는 10분의 1의 숫자만 가지고도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당원의 권리가 그만큼 10배 강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등등 해가지고, 예. 무슨 발안 토론권이라든가, 무슨 권리당원의 전원 투표라든가, 뭐 해가지고, 아무튼 이게 국힘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전부 무슨 법조 카르텔, 그리고요, 공천을요, 지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국힘당이 무슨 뭘 바꾸니, 당을 바꿔야 되느니, 어쩌느니, 해가지고요, 제가 다 전부 이렇게 검토를 해보잖아요? 제가 뭐, 모니터링을, 각 국회의원들의 발언을 모니터링을 쭉 해보면은, 말하자면 제가 봤을 때는 참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뭘 바꾸자는 건지. 맨날 바꾸자는 게,
자기들 밥그릇 싸움 하는 거 바꾸는 거밖에 더 없어요. 정작 바꿔야 될 거는 당원 중심의 정당, 평당원 중심의 정당, 당원이 살아 움직이는 정당, 당원이 뭉치고 당원을 통해서 확장 가능한 정당으로 바꿀 생각은 못하는 거죠. 왜 못하겠습니까? 어리석은 거죠. 어리석고 무능한 애들만 잔뜩 모여 있어가지고 오늘날 그래서 국힘당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망해가고 있고 망해버렸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면 망할 거예요. 계속. 모든 당원은 떠날 겁니다. 네. 당원이 그 가족은 아니에요. 피를 나른 가족은 아니죠. 더 좋은 보수의 가치를 내거는 당이 있으면 그 당으로 다 옮겨갈 거죠. 자, 제가 여기서 또 이 민주당에 대해서 뭐 이번에 무슨 당대표 선거에 나온 정청래가 한 그 공약을 한번 유심히 봤어요. 왜냐, 야, 제가 이제 여기 당의 문제점이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차에 이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와가지고 이 공약을 했더니 뭐냐면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는 게 공약이더라고요. 첫째는 대의원 투표제를 폐기하겠대. 대의원 투표제 당연히 폐기해야죠. 국힘당도 폐기해야 됩니다. 무슨 이게 지금 어느 시대인데 당에도 무슨 계급이 있습니까? 참나. 무슨 놈의 대의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는 대의원 투표제 폐기하고 1인 1표 상식이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다. 멋지죠? 그 다음에 권리당원 투표 반영 비율을 상향시켜서 향상시키겠다. 상향 추진한다.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듯이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멋져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정청래는 SNS 활동 지수를 공천에 반영하겠다. 스마트 정당, SNS 위원회 상설 기구화. 이거 오늘날에 아주 중요하죠. 사람들이 전 국민이 SNS만 쳐다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무슨 뭐 페이스북을 본다든가 무슨 카톡을 본다든가 무슨 유튜브 본다든가 맨날 그러고 있어요. 아직도 국힘당은 아직도 아무 생각이 없어. 세상은 바뀌는데 본인들은 권력 야욕 덩어리밖에 안 남아 있어요. 반성해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정청래 저기 하겠다는 게 뭐냐면 전당원 투표제 상설화, 새로운 문화, 공정한 규칙, 1인 1표. 그 다음에 당원 주권위원회도 신설하겠다. 평당원의 목소리가 가장 큰 정당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비례대표도 권리당원이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다.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공정한 한 표를 구현하겠다. 멋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국힘당 어느 천년에 이런 당을 이기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저기 국힘당 국회의원들 무슨 김용태 나부랭이든 뭐든 쓰잘데없는 저기 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비계덩어리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튜닝을 하라고요. 튜닝을 대대적으로. 당신들 무능하고 능력 없고 아무런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무슨 과거에 법대를 나오고 서울법대를 나오고 판사 출신이고 무슨 변호사 출신이고 뭔 소용이 있어. 정청래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청래가 무슨 법조 출신입니까? 당신들이 말하는 문화원의 문화원 어디 미문화원 무슨 관상가 어딘가 불질렀다고 맨날 비난하는데 당신들 생각하고 이 사람 생각하고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난 것 같아. 배워야지 배워.
그 다음에 당원 교육 및 정책 박람회를 개최하겠대. 국힘당에서 이런 거 해본 적 있어? 당원이 주인되는 상식, 개파 없는 혁신. 야, 씨, 멋지다, 멋져. 그 다음에 당원 포상제 확대, 당원 연말 콘서트. 즐기는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강한 정당을 만들겠다. 국힘당은 반성해야지. 국힘당 그러니 야, 국힘당 니들이 이게 무슨 경쟁이 되냐? 맨날 선거하면 맨날 깨져. 왜? 등신들만 있거든, 국힘당은. 공천을 봐봐, 공천을. 무슨 다 법조인이야. 누가 법조인을 찍어? 사람은 내가 무슨 여기 무슨 이거 저기 가게 하고 있어. 라면 가게 하고 있어. 라면 가게 출신이 나오면 나도 우선 찍고 싶은 인지상정이야. 그런데 국민들하고 아무 상관없는 법조인 카르텔 만들어가지고 무슨 법조인 친목 개모임이냐? 강남 법조인 개모임이냐? 국힘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썩어 빠졌냐? 등신정당이 됐냐? 힘머스는 왜 그렇게 됐냐? 무슨 서울 법대 동문회도 아니고 무슨 그래 해가지고 무슨 능력이 있으면 말도 안 해. 무능, 무지, 후안무치, 얼굴 두껍고 무슨 서울법대가 바글바글한데 도대체 뭐 되는 게 있냐고. 민주당에는 무슨 이재명이가 서울법대 출신이야? 청총래가 서울법대 출신이야? 완전히 무슨 제가 너무 오늘 흥분을 했는데요. 이게 참 국힘당이 한심하기 이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국힘당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망할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른 당원들은 모두 떠날 겁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 당원들이 하루 이틀이지. 지금까지 국힘당 지지하고 찍은 당원들은 기본적 마인드가 뭔지나 이 당 관료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예요. 이재명 싫어서, 주사파 싫어서. 그런데 그 한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계속해서 국힘당의 이런 무능하고 비상식적, 한마디로 몰상식한 모습을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새로운 정당이 나타나거나 아니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모든 당원들은 다 떠나고 완전히 망할 겁니다. 대대적인 그 개혁을 촉구하면서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